스펙이 좋아서 하는 수시 전형은 크게 두 가지죠. 어학형과 쭉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수학과학 스펙이 필요한 전형이 되겠죠. 수학과학 스펙의 전형은 쫙 이렇게 있습니다. 수학과학 관련 스펙이 필요한 전형은 저희가 수시 강론을 할 때 다 말씀드리겠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학교가 전문 교과목의 공부를 기본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 교과목이란 것은 과학고나 영재고에서 수업하는 특별한 교과목을 말해요. 일반고에서는 아예 배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지원 자격이 없는 게 대부분이에요. 지원 자격이 있는 것도 있죠. 예를 들면 특기자 선발 같은 경우. 특기자 선발은 그런 거를 기본 지원 자격으로 하고 있지 않죠. 그러면 일반고 애 중에서 내가 과학 좀 잘해. 그럼 과연 지원해서 붙느냐?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 거의 불가능하냐? 전국 과고 졸업자 수가 일단 1654명인데요. 요거는 보니까 합쳐서 2371명이야. 그러니까 과고만 나오면 8개국까지는 다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과고 간 학생이 뭐 일부러 이화여대를 간다, 일부러 한양대를 간다는 건 특별하게 좋은 과가 아닌 이상 별로 없겠습니다만 뭐 산술적으로 본다면 그런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그런 말이죠. 외고 다 채우고 다서 좀 남네요. 예, 좀 남을 수는 있겠으나 과거도 보세요. 기본적으로 재수생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뭔가 하면 기본적으로 과거 학생들 중에서 또 한 학교에서 굉장히 이런 데서 굉장히 특출한 능력이 있다고 할 때 8개대라고 또 다 같은 게 아니죠. 정말 가고 싶은 대학은 요 위에 몰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거기에 또 몰린다고 보면 만만치가 않고요. 기본적으로 수학 관련 스펙이 필요한 전형들은 말이죠. 보통 심층 면접이나 면접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반고 애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과학고 영재고는 수업하는 수준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물리 천재이네, 뭐 경시대에도 나가고 뭐 수학, 과학, 경시 다 준비하고 그러네. 서울대 특기자 전반에서 기본적으로 과학고하고 붙었을 때 그렇게 만만하게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 볼 수 있어요. 물론 기본적으로 자연계 최상위권 학생들이 서울대 특기자 전반을 지원하지 않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겠지만 지원을 하겠지만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기는 매우 힘들다는 거. 기본적으로 이 전형은 카이스트나 포항공대에 많이 뺏기는 학생들을 좀 뽑아가겠다. 한 명이라도 쏟아가겠다. 이런 의도에서 나온 거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어학은 누구나 다 공부하시고 뭐 제 또 외국어 선생 얘기를 합니다만 어학 관련 스펙이 필요한 전형에 관심이 많죠. 특히 인문계 학생들의 경우. 이 경우는 훨씬 더 빡세다는 거. 왜 빡세냐? 09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 외고 졸업자 수가 8,163명인데요. 어학 관련 스펙이 필요한 전형의 모집인원은 8개들에 합쳐도 1,877명밖에 안 돼요. 외고 기준에서 볼 때 외고 학생들 중 23%만이 여기에 합격 가능해요. 모든 외고가 동일하다고 볼 때 물론 모든 외고가 동일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예. 기본적으로 외고 애들도 77%는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그걸 다 외고에서 상위 23%면 얼마나 잘하는 애들입니까? 제가 외고 애들 아니죠. 기본적으로 수시 상담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외고 애들은 일감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외고니까 선생님 어학 잘하니까 어학 관련 특별 전형이 이런 데를 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얼마나 만류하는지 몰라요. 외고 학생들도 이 안에 안 들면 말이죠. 자기 학교에서 이 안에 안 들죠. 어학 관련 점수가. 그러면 일반 전형이 훨씬 유리해요. 알겠죠? 예, 수능 최저학력 등급만 되면 되거든. 그래서 실제로 제가 똑같이 대학을 지원시켰을 때 외고 애들 외고에서 중간 석차 정도, 외고에서 한 200등 정도 해. 그럼 굉장히 잘하는 거야. 50% 정도 석차인 경우에 어학 관련 스펙 전형하고 실제로 일반 전형에 지원했을 때 일반 전형의 합격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알겠죠? 특목고 학생이라면 이거 꼭 잊지 마세요. 일반고 학생이라면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나를 위한 전형이 아니야. 여기에 포함이 안 된 학생이 있어. 일반고를 다니면서 외국에서 2년 이상 살다 온 애들은 여기 다 빠져 있어. 그거 더해봐. 한 2만 명 돼. 거기에 어떻게 붙는다는 생각을 해.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일반고 학생을 위한 전형이 아니에요. 외고에서 굉장히 잘하거나 외국에서 2, 3년 이상 국제고 경력이 있는 학생, 영미권에서 공부한 경력이 있는 학생,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전형이야. 이런 전형은 왜 만들으셨습니까? 저한테 묻지 마시고 저한테 물으세요. 나중에 강론에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이런 게 왜 자꾸 생기는지. 별로 건전한 건 아닌데 어쨌건 그런 조건에 맞는 학생들은 지원하시고 일반적 학생은 신경도 쓰지 말라.
나를 위한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나중에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또 자세히 하겠습니다만 상위권 입학사정관제의 대부분은 말이죠. 내신을 주관적으로 보겠다는 의도를 반영하는 건데 가끔은 어떤 입학사정관제 전형은 정말 특출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뽑는 뭔가 튀는 학생들을 뽑는 그런 전형들이 입학사정관제에 있는 경우가 많고요. 중위권이 특히 많아요. 왜 그런가 하는 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서울대로 가면 생각해 보세요. 대학교의 목표는 뭡니까? 그 대학 출신들 중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많이 만드는 게 대학의 목적이에요. 대학이 이미 기업이 된 지 오래됐어요. 대학은 기업이에요. 기업. 그것도 매우 나쁜 기업이에요. 예. 인터넷에 원서 접수해서 타이핑 치는 값만 10만 원을 받는 아주 나쁜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예. 아주 나쁜 기업인데 기업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출신자가 대통령도 되고 국무총리도 되고 무슨 총재도 되고 회장도 되고 부장도 되고 이사도 되고 이런 걸 원하는 게 대학의 의도예요. 그럼 서울대 입장에서 볼 때 예를 들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예를 너무 확대해서 가지 마세요. 예를 들면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한 졸업생이 있어요. 물론 자랑스럽겠죠. 근데 서울대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도 물론 자랑스럽지만 대통령 이런 게 훨씬 가능성이 높고 또 서울대로서 매우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면 중위권의 어떤 대학이라고 봅시다. 어차피 대통령은 잘 안 나와.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그런데 어떤 졸업생이 에베레스트를 등정했어. 이건 그 대학에 매우 큰 빛나는 전광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도 뽑으려는 전형이 생기는 거예요. 기업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내신을 자의적으로 보는 입학사정관제가 아니고 정말 뭔가 특이한 학생들을 뽑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상위권 8개 대학은 별로 없어요. 연세대는 좀 또 달라요. 나중에 보겠지만 연세대 진리자의 전형은 내신 잘하는 애들을 속아가. 그다음에 스펙이 좋고 다 좋은 애들을 뽑는. 좀 뭐랄까 사회 엘리트층을 뽑는 그런 전형이니까 이건 좀 예외로 하고요. 성균관대 리더십 특기자, 한양대 입학사정관, 다빈치형 인재 이런 전형들은 말이죠. 기본적으로 종합적 스펙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 종합적 스펙 속에 뭐가 포함되냐? 어학, 내신, 논술, 그다음 리더십 이런 걸 골고루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을 뽑는 겁니다. 중위권 이하 대학은 그 중에 하나만 특출한 걸 뽑기도 합니다만 건국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건국대는 중위권이 아닙니다만 13개 대학 상위권 대학이라면 건국대 같은 건 합숙 훈련을 하면서 애 인성도 보죠. 이렇게 뽑는 경우도 있겠지만 상위 8개들은 뭐냐? 종합적 스펙으로 보는 거예요. 아시죠? 다빈치형 인재. 다빈치형 인재는 5가지를 다 잘하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래서 어학, 내신, 논술, 리더십. 그렇죠? 이런 걸 다 포함해서 뽑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두리두리 다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일반 학생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것이고 또 뽑는 숫자가 매우 적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이런 거는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우연히 대학을 빛낼 수 있는 인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적을 수가 있어요. 또 다빈치형 인재는 조금 또 성격이 다르면 다 조금씩 달라요, 성격이. 따라서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보통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식의 가능성을 두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닌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4가지를 다 말씀드렸는데요. 논술형, 내신형, 그다음에 어학형, 과거형, 마지막으로 종합적 스펙형 다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그 수시 전형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다 적용해서 물론 자기가 이 중에서 특별한 뭐가 있거나 종합적 스펙을 갖추고 있거나 그러면 저는 논외로 하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나라의 입시제도,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에 맞게 그냥 살아온 평범한 학생들. 아무 죄가 없는 진짜 평범한 우리 같은 학생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된다? 1번. 수능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수능을 열심히 하는 거지 정시 올인이 아니에요. 수능을 일단 열심히 하면서 내신 관리 어느 정도 해주면서 논술 관리 어느 정도 해주면서 가능하다면 어학 공부, 탭스 같은 거 어느 정도 해주면서 이렇게 됩니다. 1 플러스 3 알겠죠? 1 플러스 3입니다. 1 수능 플러스 3 내신, 논술, 탭스 등 골고루 안 되면 할 수 없고 알겠죠? 1이 중요한 거고 플러스 알파는 자기 기준에 맞춰서 자기 상황에 맞춰서 적절히 선택 배합해 주는 거니까 이거는 제가 할 요소는 아니다 이거. 알겠죠?